시간이 벌써. 지금은 밤 10시 정하로의 아로새긴 밤. 그곳엔 늘 내 자리가 있었다. 밀려오는 잠을 억지로 깨가며 피곤 가득한 얼굴로 갔을 때에도, 전날 부모님과 싸우고 퉁퉁 부은 눈으로 갔을 때에도, 늦지 않으려고 헐레벌떡 뛰었고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와중에도 그곳엔 늘 내 자리가 있었다. 나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리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이제야 안다. 요즘의 내 자리는 뒤로 밀려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더라. 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있어주는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하게 느껴진다. 하나, 둘, 셋. Yeah. 잠을 쫓아 졸린 눈을 떠 잠시 후면 또 내일이야. 깜짝할새 지나간 하루가 허무해. 가슴이 모래 삼키지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두근대던 우리 감정이 익숙해져 당연하듯 느껴질까. 괜한 걱정에 서러워. 소홀해진 인사들, 덤덤히 상처 줬을 행동들, 아프게 하려 한 게 아닌데 매번 미안한 마음만. 늘 그 자리에 있어 날 지켜줘서, 늘 내가 받을 비난 대신해서 아무 말도 없이 날 감싸준 내 모습을 이제 내가 거울처럼 비추려 해. 또 되돌려봐 기억의 feeling. 우리 처음 만난 날엔 가슴 뛰어 감출 수 없는 눈물, 고마운 만큼 넘쳐서. 나보단 나를 이해해서 내가 무너지려 할 때 나보다 힘들어하는 내 모습에 또 아이처럼 울었어. 우리 사이엔 끈이 있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에게 추억이 차곡차곡 오늘도 계속 이어져. 늘 그 자리에 있어 날 지켜줬어. 늘 내가 받은 비난 대신해서 아무 말도 없이 날 감싸준 네 모습을 이제 내가 거울처럼 비추려 해. 늘 그 자리에 있어 날 지켜줬어. 늘 내가 받을 비난 대신해서 아무 말도 없이 날 감싸준 네 모습을 이제 안아주려 해. 힘들어져 포기하고 싶어.
맘에 도망치고 싶을 때 작은 이 손이 내겐 가장 큰 힘 되는 걸 평생 널 위한 노래를 불러줄게 늘 그 자리에 있어 날 믿고 지켜준 내게 고음 담은 노래 전할게 길고도 긴 인연의 끝에 어디에 닿을지 모를 중 찾는 끝에 서로 배워가며 많은 것을 느껴 마음 표현하는 항상 늦어 가슴엔 잊혀지지 않겠지 눈에 남겨주고 있겠지 나의 기쁨이 너에게 행복이 된다면 고마워. 네, 오늘 아로새긴 밤 17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정화로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었죠. 이렇게 오늘 댓글창에 보니까 수능 잘 치고 왔다고 너무 고생했어. 얼마나 그 중압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고생했고요. 정말 언제부터 이 날을 준비해 왔을까요? 진짜 저마다 뭐 다 다른 출발점이었겠지만 오늘만큼은 다 같은 자리에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네요. 모두들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로. 올해 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뭐 올해 수능 지원자가 역대 최소라고 해요. 아무래도 막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결시생도 많았다고 해요. 뭐 안 봐도 되는 거면 위험하긴 하니까 같이 많이 모여 있는 게 그래서 안 본 학생들도 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막 부담으로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오늘은 결과에 대한 뭐 걱정이나 부담은 조금 내려놓고 내일부터 하시고 진짜 맛있는 야식도 먹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보고 마음 편하게 보고 늦게 자세요. 죄책감이 안 드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학교 가나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 내일 학교 가나요? 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 뭐 수능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새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수능을 봤었지? 뭐 도시락 싼 것도 잘 기억도 안 나고 뭘 싸갔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옛날에 뭐 미역국 싸가면 안 된다 막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저는 초콜릿을 사갔던 건 기억이 나요. 그냥 기억나는 거는 그때 시험이 끝나고 딱 그 교문 밖을 나갔을 때 그 짜릿함. 내일부터 공부 안 해도 된다. 이 압박감에서 벗어났다. 라는 그 짜릿함 생각나고 엄마가 데리러 왔던 것 같은데 뭐 그때 생각이 나고 그때 빨간색 마티즈를 타고 다니셨던 것 같은데 그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이 그때 생각이 나요. 엄마를 딱 마주쳤을 때. 근데 저는 되게 철이 없이 그냥 제가 수시를 합격하고 최저만 맞추면 되는 상황이었어서 부담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탱자탱자 편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공부했던 책을 버리잖아요.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죠. 수능은 이제 끝났지만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있군요. 수능 안 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수능 끝났다는 프리지아님 오늘 수능 쳤어요. 진짜 다행히도 실수한 거 하나 빼곤 진짜 받고 싶었던 점수 받은 과목도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모의고사에서도 못 받았던 최고점도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이게 다 힘들 때마다 아세밤을 힐링시켜준 누나 덕분이야. 또 공을 나한테 돌려주다니 아주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됐다. 어떻게 이런 댓글을 받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그래서 혹시나 여기 수험생들 중에 또 마음대로 못 보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다들 고생 많았고요. 잘 나왔을 거예요, 아마. 맛있는 거 먹어야지. 다들. 오늘은 보통 그런 시험 때나 막 시험 앞두고서는 맨날 일찍 자야 되고 그렇잖아요. 오늘 막 야식 먹으면서 이것도 듣고 라디오도 보고 재밌는 예능도 다시 보고 하십시오. 오늘은 좀 사연들을 3개를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읽어봐야 해서 뭐 저의 일주일을 딱히 말할 게 없네요. 그래서 원래 보통 근황 토크를 길게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암적응도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DM으로 보내주시고 잘 듣고 있다고 해주셔서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맞네. 재현님. 수능 당일 내일 수험표로 어떤 할인을 받을까 고민한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막 수험표 보여주면 이제 뭐 어디 가지는 못하겠지만 뭐 영화관이나 밥집도 할인되고 이것저것 할인되는 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 갈 수 없으니까. 근데 뭐 쇼핑몰 이런 데도 예전에 기억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옷도 막 사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제 혜택을 다 챙기십시오. 알아보고. 오, 기타 치면서 따라 부르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또 기타 버전 암적응도 한번 어디다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오프닝 글을 이렇게 여기 창에 올려주고 싶었는데 글자 수가 많다고 안 된다고 그러네. 속상하다. 그래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죠? KTX에서 청춘 뭐 만 28세까지 막 뭐 이렇게 해주는 그거 있지 않나? 기억이 안 나네. 뭐 그런 거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항상 기억력이 문제야. 맞아. 네일로. 그래. 네일로를 성인부터 할 수 있지 않나요? 무튼 근데 그런 것도 못 가고 얼마나 속상해. 35세로 올라갔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직 많이 남았다. 저 아직 네일로를 못 해봤거든요. 친구들 한창 그게 한 5년 전? 이때 엄청 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행도 못 가니까 좀 참았다가 35세로 올라갔다니까 조금만 여러분들 참았다가 여행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이 끝나는데 막 어디 롯데월드도 못 가고 속상하네. 집에서 재밌게 노시길 바랍니다. 그 학교를 빨리 이제 가잖아요. 뭐죠? 막 뭐 점심도 안 먹고 갔던 것 같은데 하교를 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학교 가는 건 좀 싫지만 어쨌든 그 기분이 엄청 좋다고요. 시간이 너무 많아져. 제가 그때 이제 수능 끝나고 말이 또 길어지고 있네. 수능 끝나고 이제 할 게 없어서 학교도 맨날 일찍 끝나니까 그때 이제 기타를 잡았던 거거든요. 수능 끝나고.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잠깐 놓아도 되니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 특별기간 끝나면 다시 만 24시로 바뀐다고요?
저런.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사연을 여러 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열심히 또 빠르게 아이고 달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요즘 하루는 요즘 하루는 그런 대로 네, 오늘은 사연 3개를 들고 왔어요. 맨날 밀리는 게 미안해가지고 이제 꼬박꼬박 읽을까 해요. 방송 사고가 안 나니까 적응이 안 된다고요? 아휴, 이제 이런 거에 적응하셔야죠. 지금 방송이 지금 거의 20회차가 되어 가는데 제가 언제까지 방송 사고를 내겠습니까? 잘하고 있어. 자,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새내기에서 그냥 내기가 되는 20학번 20살 익명이라고 해요. 네, 아직 어리네요. 평소 아로새긴 밤 사연을 듣고 응원만 하다가 처음으로 저도 응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사연을 보내봐요.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 저는 지금까지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왔어요. 흔히들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급 문집, 생활기록부 이런 데에는 항상 제가 착하고 예의 바른 학생이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항상 착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지금도 그래요. 이런 저는 부모님에게 착한 딸이 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며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마저도 고등학생 때 꿈을 정확히 정하지 못해서 제 성적이 잘 나왔던 중국어 과목을 보며 중문과에 진학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셨어서 그런지 제가 대학에 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셨고 그 소원을 제가 이뤄들었죠. 그런데 대학에 오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지만 하지 못했던 일이 자꾸 눈에 밟혀요. 저는 사실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요. 중학생 때는 여러 대회, 공연도 나갔을 만큼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저 취미로만 하라고 하세요. 직업으로 삼기에는 걱정도 되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 아버지는 제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 언니 주변 사람들은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제가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러시는 건가 싶기도 해요. 제 나이가 내년이면 21살이니까 오디션이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아로 언니, 저는 제 꿈을 포기하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 고민이 돼요. 알다시피 평범한 삶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돈 때문에 평생 하며 살아야 할까봐 두려워요. 저는 아로 언니처럼 멋지게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라고 보냈습니다. 네. 휴. 읽느라. 아유, 21살이 뭐가 늦어요. 라고 바로 호재님께서 보냈는데요. 정말. 그쵸. 하나도 안 늦었어요. 정말.
그치만 이제 우리 사연자님 익명님의 꿈은 뭘까요? 가수이신가요? 아니면 뭐 안무가? 오디션이라는 말을 하셨으니까 가수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 21살은 무언가를 도전하기에 전혀 늦지 않은 나이예요. 뭐든 도전해볼 수 있는 나이고요. 물론 나이 제한이 있는 오디션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아이돌 같은 걸 하고 싶다 하면 정말 점점 더 어린 사람들만 뽑고 18살 이상은 안 뽑는다 이런 데도 있고 정말 점점 나이가 어려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21살도 늦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제한이 있는 일들은 정말 일부일 뿐이고 도전 가능한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진로에 대해서 걱정해서 하는 말들은 보통 자식을 못 믿어서라기보다 얘가 힘든 길을 갈까봐 이런 생각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자신들이 가보지 않은 모르는 길에 뛰어들었을 때 조언을 해주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어립니다.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도전하기에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라고 전혀 늦지 않았고요.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렇지. 지금 대학교 생활하고 계시면 내년이면 코로나가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교내 동아리나 오디션 같은 곳에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한민호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리 알트님 28살은 웁니다 라고 저도 같이 울고 있습니다. 속으로. 네. 학교를 나가고 있으면 더 재밌는 일이 많을 텐데 지금 좀 쉬고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 익명님 평생이라는 내가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 라는 단어가 참 주는 그 무게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도 누구든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뭘 하면서 살아야 내가 질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평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하는 고민을 하더라도 한 30살쯤 되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50살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게 꼭 평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다는 건 진짜 설레는 일이거든요. 되게 말랑말랑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랑말랑할 때 이것저것 되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막 굳어서 이게 직업이 되면 되게 또 다른 고민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마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곡을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가 좋아하는 곡을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브루노 메이저의 The Most Beautiful Thing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아주 되게 사랑스럽고 우리 사연자님 듣고 계신다면 인터넷에 가사를 한번 해석을 찾아보시고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린 모두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my flat or your apartment. When I finally realize I do, will we meet on Baker Street? We'll find ourselves on Melrose Avenue. I don't know who you are, but I'll save you a seat. Hang my coat on a chair next to me. I try to reassure the waiter, say you're down the street. He loved me, so here's to you. The most beautiful thing that I have never seen. Someone on a screen asked me a question. Something about what love means to me. Maybe it's just circumstance or general compatibility. I don't know who you are, but I'll save you a seat. Hang my coat on a chair next to me. I try to reassure the waiter, say you're down the street. He loved me, so here's to you. The most beautiful thing that I have never seen. 네, 브루노 메이저의 The Most Beautiful Thing 듣고 오셨습니다. 아니, 안단테 님이 17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라고. 네, 부럽네요. 보면서 아주 쓰는 숨을 지었고요. 맞짱님, 21살인데 참으로 공감 가고 감사해요. 어린 거 아는데 잘 살다가도 갑자기 문득 이 음악으로 내가 돈을 벌고 살 수 있을까 겁이 덜컥 나는데 정하로님을 보면 너무 멋있고 용기가 불쑥불쑥 나요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잘 밀고 가보세요. 준서님이 제가 음악이 잘 안 됐으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나요?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래도 뭔가 보여주는 일을 놓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들 유튜브를 하니까 일단 유튜브는 했을 것 같고요. 커버곡 근근히 올리면서 이제 뭔가 그때는 만약에 음악을 안 했으면 그냥 일반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되게 그런 뭔가 안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런 이미지 관리 같은 거는 없이 그냥 되게 날것에 유튜브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니면 예전에는 하도 막 카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뭐 서비스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막 그렇게 막 진상 고객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가? 그때
한창 그런 고민이 많았을 때는 안 되면 그냥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카페를 차릴까. 근데 말이 쉽지 카페 차리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21살이면 키즈 모델 빼고 다 도전할 수 있다고 총총이의 하루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네. 하고 싶은 것들을 일단 시작이라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나중에 적어도 해볼 걸 그랬나 라는 후회는 남지 않을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 유명한 짤도 있잖아요. 뭐지? 아니야. 뭐냐? 생각이 안 나네. 하지 않으면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고, 하면 앞을 보면서, 이제 후회를 하면서 앞을 보면서 간다.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아주 좋은 뜻이었습니다. 사연자님이 나타났어요. 시연님이시군요. 익명이. 그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하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화이팅! 시연님 화이팅입니다. 네, 아직 너무 어리니까요. 너무너무 애기야. 수능 끝난 친구 어서 와요. 예, 이제 앞으로 자주 봅시다. 네,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첫 번째 사연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열심히 읽어볼까 하는데요. 또 준비를 또 많이 했거든요. 아로님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마다 아로새긴 밤을 보는 남학생입니다. 올해 겨울부터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교통편도 안 좋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큰맘 먹고 장학금 모은 걸로 제 1호차를 구매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름은 제가 총총총 어디든 돌아다녀서 총총카로 지었습니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면허 딴 지 4년 만에 차를 모는 거라 엄청 두렵고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학원에 다시 다닐까 고민도 했지만 친구들이 옆에서 계속 봐주고 브레이크, 하향등,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뿜뿜 솟아올라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더라고요. 네, 어느 날 밤 공기가 좋아서 혼자 연습할 겸 드라이브나 할까 생각하면서 그대로 주차장으로 가서 안전벨트를 매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내리고 그렇게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그때 네, 너무 짧게 돈 탓인지 옆차를 긁었더라고요. 네, 너무 놀라서 차를 세우고 밖에 나갔는데 제 눈앞에 보이는 W 이 한 글자. 네, 혼자 하는 첫 운전에 폭박엔을 긁었더라고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차주분도 부르고 보험회사도 부르고 부모님도 부르고 야밤에 정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방 안에 풀이 죽은 채 있었습니다. 아직 준비도 잘 안 됐는데 야밤에 나가려다 의도치 않게 사고를 냈으니까 말이죠. 그때 아버지가 노크와 함께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혼날 것 같아서 잔뜩 방바닥 무늬만 봤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그래, 운전이 많이 어렵지. 우리 아파트가 조금 주차가 힘들어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래도 아파트 밖도 못 나가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뭐 어때? 사고 날 수도 있지. 큰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사고 난 거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그렇게 경험도 해봐야 나중에 사고 날 때 어떻게 대처할 줄 알지. 안 그러니? 하면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다음날 많이 망설였지만 모두가 출근한 오전 시간에 주차 연습도 해보고 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가서 친구를 픽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차는 친구가 봐주면서 했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오늘 저녁 아로님의 암적음을 들으며 집에 도착했고 아무의 도움도 없이 저 혼자 주차를 하고 왔습니다. 물론 저녁길이 어두웠지만 자동차 시트가 따뜻했던 건지 아버지가 건네주신 말이 따뜻했던 건지 전조등이 밝았던 건지 모두가 건넨 말들이 빛이 되었던 건지 경직됐던 손과 몸은 조금 풀린 채 주차선에 슉슉 안전하게 주차하고 왔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주 훈훈한 사연이었어요.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또 글을 되게 귀엽게 총총카로 지우고 슉슉 됐다고 이렇게 직접 슉슉이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아주 의성어를 되게 많이 써주셔가지고 귀엽게 봤습니다. 이렇게 뭔가 실수를 하거나 나의 의도와 달리 이런 상황을 망치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해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막 아버지가 아니 그러니까 뭐 낮에도 운전을 못하면서 밤에 차를 끌고 나가니 응? 뭐 하필 긁어도 비싼 차를 긁었니 뭐 주차장 좁은 걸 보고 운전을 했어야지 주차도 못하는데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운전을 어떻게 하겠니 뭐 이런 소리를 하셨다. 그러면 이거 이제 운전 못 하거든요. 막 더 풀이 죽고 운전하기 싫고 차 끌고 나간 내 자신이 싫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다독여 주시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잖아요. 뭔가 똑똑하게 사람들 없을 때 주차 연습도 하시고 같은 실수는 하지 않도록 주차할 때는 또 친구가 또 봐주면서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따뜻한 세상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물론 이런 사고가 자잘자잘하게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또 아버지가 화가 좀 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님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널리 전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누군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좀 더 예쁘게 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지? 읽으면서도 이거 픽션 아니야? 이거 너무 좋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좋은 부모님이시네요. 우리 사연자님은 다들 사고가 났을 때 이게 탄식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근데 가장 좀 주차할 때 차를 이제 몰기 시작하고 주차할 때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면허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날 일은 없는데 제가 이럴까봐 면허를 안 따고 있어요. 일부러 사고를 너무 많이 칠 것 같아서. 그래요. 사람이 안 다치면 괜찮죠. 네. 옹그레이님이 앞으로 칭찬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버님이 칭찬을 해주진 않았어요. 좋게 이제 말을 해주신 거죠. 상황을 칭찬만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팡주님, 저는 휴가 때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앞에 벤틀리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부산 떠나기 전에 휴가를 못 갈 뻔했죠. 다행이네요. 참 그러니까 무섭잖아. 앞뒤로 막 요즘에 외제차도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잘 보여. 그래서 나는
저 자전거 운전도 잘 못해가지고 운전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아, 총총이의 하루님이 총총카 아버님이셨군요. 너무 귀엽다. 총총이의 하루. 총총카의 하루 이렇게 차를 너무 아끼시는 마음으로 아이디를 만드신 건지 아유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운전은 방어 운전이라고 재현님께서 하셨는데 네, 최고의 공격은 방어라고. 그렇습니다. 아, 겨울은 또 방어. 맛있겠다. 그래서 제가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요. 알버트 포시스의 세렌디비티라는 곡 들고 왔습니다. 같이 들을게요. You came out of nowhere. Caught my eye by surprise, and I think that you've been heaven sent. Beauty is flaring, rock what you're wearing, so damn fine. I keep on swearing, you're the only one for me. Fell in love unexpectedly. We ain't gotta rush, this is destiny. Every time I see you, baby, it's so hard to speak. Girl, this ain't no accident. Yeah, I swear we're meant to be. What you doing to me? What I'm feeling is so unreal, and baby, you give me butterflies. Feels like I'm flying, songs never dying, so damn fine. I keep on sighing, you're the only one for me. Fell in love unexpectedly. We ain't gotta rush, this is destiny. Every time I hold you, baby, my knees get so weak. Girl, this ain't no accident. Yeah, I swear we're meant to be. There might be people who just don't understand how two could fall for each other simply by chance. But it's God who put us here, cause he had a plan. Don't gotta fuss, just trust in us and let me be your man. Fell in love unexpectedly. We ain't gotta rush, this is destiny. Yeah, every time I kiss you, baby, my heart skips a beat. Girl, this ain't no accident. Yeah, I swear we're meant to be. Said I swear we're meant to be. Damn, I just wanna be with you. Girl, this ain't no accident. Yeah, it's serendipity. 네, 알버트 포시스의 세렌디비티 듣고 왔습니다. 네,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이렇게 보고 있어줘서 너무 고맙네요. 톰, 땡큐. 저 요즘에 이제 뭔가 이렇게 공부할 땐 딴짓 하고 싶듯이 이제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뭐 영어 공부 같은 게 하고 싶더라고요. 뭐 머리가 굳는 것 같아서 요즘 프렌즈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바로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은 아직 안 나오는 상태인데 회화가 잘 되고 싶어서 요즘 그 핑계로 넷플릭스에서 프렌즈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 꽃게님은 요즘 운전할 때 킥보드가 너무 무섭네요. 하루에 사람 3 정도는 죽일 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요즘 또 제3의 이동수단 킥보드가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번에 어디 뉴스를 보니까 그게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된다고 막 그렇게 된다던데 그러면 너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고가 다양하게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킥보드도 무서워서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뭐든 타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살짝 사담이지만 온그레이 님이 염탐을 오셨는데, 네, 제가 이제 굿즈를 만들어 달라고 쪼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연말이고 이제 콘서트도 못 하니까 올해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뭔가 굿즈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쨌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급만 하면 이제 공급하는 입장에서 되게 속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요가 없다면. 그래서 이제 수요 조사를 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많이 많이 말씀해 주셔야지 굿즈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킥보드 킥보드 고라니. 네. 킥보드 운전 진짜 조심하시고요. 그래요. 절대 밝은 옷 입고 타셔야죠. 자전거든, 킥보드든, 이렇게 뭐 막이 없는 이동수단 있잖아요. 그런 거 타실 때는, 무조건 밝은 옷 입고 타셔야 됩니다. 헬멧을 쓰더라도 밝은 색을 하고 하시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딱딱 잘 맞춰서 마지막 사연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연자님은 사연을 짧게 보내주셔서 다행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얍. 안녕하세요. 항상 라디오 듣기만 하다가 사연 보내봅니다. 요즘 하고 있는 일에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꿈꿔왔던 일인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제가 버틸 수 있는 선을 넘는 시기까지 왔네요. 몇 년 동안은 하고 싶었던 일이기에 그런 마음으로 지냈는데 몇몇 사건으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런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론님 생각이랑 청취자분들 생각도 듣고 싶네요. 일에 대한 권태나 슬럼프, 지친 마음을 이겨내는 각자의 방법, 생각을 알려주세요. 라고 신청곡 심규선의 화조도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리 굿즈 이야기는 이따가 좀 사연 끝나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사연자님 누구나 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은 무조건 옵니다. 그게 뭐 설령 정말 오랫동안 바라고 꿈꿔왔던 일이라고 해도요. 이런 뭔가 현타라고 하죠. 아니면 뭔가 진짜 때려쳐야겠다 진짜. 막 이런 순간은 진짜 오거든요. 근데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만 버티고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쉬는 거죠. 놓는 게 아니라. 놓아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그걸 정말 바래왔던 일인데 놓는 게 그것보다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계속 밀고 가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못 버텨서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끈을 좀 느슨하게 잡고 쉬시면서 리프레시를 한다던가 그러다 보면 다시 그 일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프레시 하는 동안 다른 재밌는 일들을 해보세요.
다른 거 하다가 또 다른 제2막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생각이 들 때는 잠깐 쉬는 게 최우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우리 사연자님의 얘기는 어떻게 슬럼프를 이겨내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이걸 그만두시는지 아니면 극복을 해 나가는지 그것을 궁금해 하셨거든요. 음. 그래, 쉬고 싶어도 생활을 해야 하니 못 쉬고 꾸역꾸역 다녀야 하는 슬픈 현실. 맞아요. 그게 제일 크지. 근데 우리 이직할 때 생각해보면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직을 하려고 하면 내가 그걸 그만두고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그 일을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하잖아요. 막 연차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쉬되 내가 쉴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쉬셔야 합니다. 왜냐면 쉬는 것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다음 관리비 어떻게 되지?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쉬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재밌어 라고. 맞습니다. 호재님 맞습니다. 네,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도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로 사연 주셨던 시연님 있죠? 시연님 그냥 하십시오. 일단 해보고 후회를 하든 말든 뭐든 해봐야 돼. 하지만 이렇게 에어백은 이렇게 마련해 놓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와장창 깨지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렇게 생각을 해 놓고 뭔가 몸을 던져야지 무작정 난 이것만 해야 돼. 난 이건 못해. 라고 하면서 그만두면은 안 좋습니다. 힘듭니다. 음, 그래요. 자기만의 푸는 방법이 있죠.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저도 옛날에는 코인 노래방이 근처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도. 음. 호재님, 통장을 본다고. 쉬운 방법이네요. 음. 멸림말치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험을 달고 사는데 건강 챙기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스트레스성 위험 진짜 뭔지 알죠?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음, 맞아요. 뭐든 상황을 바꾸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그만두든 아니면 쉬든 쉬다가 일을 하든 어쨌든 나의 지금 생활과 다른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사연자님도 너무 힘이 들면 쉬어가도록 좋다라고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쉬어야 할 때 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잘 쉬어야 할지 계획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자님이 신청해주신 곡 심규선의 화조도 듣고 올게요. 격자 사이로 수양버들이 스스스스 제 몸을 떨면 밤이 늦어
어려우네. 찬꽃 무늬가 가득 수놓인 섬에 뿌리를 동여맬 때 철없던 소녀는 내님이 오시길 빌었다네. 어찌 잊으라 하십니까 그 빛나던 한때를. 그저 다 잊으라 하면 까맣게 잊힐 줄 아십니까. 나를 부르던 목소리 이제와 근데 없고 새처럼 훨훨 날아가신 님이여. 어머니의 등에 엎혀서 듣던 곡절의 의미를 알겠노라. 여인들이 소녀에게 꽃들이 새에게 부르던 노래. 너를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 사랑을 구하지 말지어라.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을 안개 자락이 푸른 옷빛을 저마 위에 새기고 가면 뒷문 밖에는 잠 못 이루던 누이가 부르는 갈리페 노래. 비단 물결은 달을 따라서 세상을 두루 다니는데 누이는 어느새 한 폭의 그림이 되어 있네. 어찌 잊으라 하십니까
네, 심규선님의 화조도 맞죠? 네, 화조도 듣고 오셨습니다. 댓글에 빠져가지고 네, 어쨌든 슬럼프 왔을 때 그걸 이겨내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신에게 좀 자신을 가두지 말고 좀 풀어주는 게 좋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사연을 이렇게 읽었고요. 11시가 오랜만에 넘었네요. 네, 여기 뭐 플레이리스트 경쟁 서로 경쟁자들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지. 나와도 경쟁자 아닌가요, 지금? 같은 유튜버잖아요, 지금. 제 노래는 만들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루의 안식처니 감사해요. 네, 오늘 이렇게 사연 다 읽었고요. 열심히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정하로 라디오 네이버컴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하던 말들 굿즈 때문에 막 사연을 못 듣고 막 그러던데. 네? 본분이 라디오긴 한데 또 굿즈 때문에 못 들었다고 하니까 또 내가 뭐라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네, 굿즈 제가 밀어붙일 거고요. 밀어 막 붙여. 밀어붙일 거고요. 뭘로 할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배지도 나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직 품목은 어떤 걸로 할지 고민 중이고 한번 열심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막 말씀하시다 막 요즘 삶에 지쳐서 덕질하는 것도 조금 미뤄두고 계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제가 저도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제 팬분들에게 좀 더 내가 고단한 하루에 포도당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제가 뭘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을까요? 일단 사운드 클라우드를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이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반성합니다. 어쨌든 사운드 클라우드 네, 아직 저를 팔로우 안 하신 분들 친구 추가해 놓으시고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뭐 그냥 수다 떠는 방송도 괜찮은 듯 밥상? 밥상 굿즈로 밥상. 아우 괜찮은데? 밥 먹을 때마다. 근데 요즘 밥상을 잘 안 쓰지 않나요, 팡주님? 네. 유튜브에 영상을 자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네, 그거는 일단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일단 이렇게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근데 유튜브에는 아무래도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고 뭘 할지 사운드 클라우드에는 그래도 데모들 같은 것도 좀 올리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론님 사운드 클라우드에 유튜브엔 안 올라온 커버곡이 있다는 소문이 예 이제 영상은 못 찍고 이제 커버만 했던 곡들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운드 클라우드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밥상 굿즈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티커 같은 거 만들면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밥상에 붙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티커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밥상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DIY 맞나요?
자기가 만드는 거. 네,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식품. 네, 세계 최초 맞아요. 아, 기타 피크나 스트랩. 그거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타 피크도 알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네. 어디 제작할 수 있는데 아시면 알려주세요. 다양한 종류로 스티커. 네, 나도 스티커, 나만의 스티커 있으면 이제 가방에도 붙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라디오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제가 수능을 본 건 아니지만, 올해 큰 일 하나가 또 치러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디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코로나가 빨리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험생 모두들 편한 마음으로 잠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놀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고른 곡은 태연님의 커튼콜이라는 노래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그 고생길에 커튼콜이 올라갑니다. 같이 들으시면서 박수 치면서 나 너무 고생했다 하면서 이 노래를 함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부신 커튼콜